안녕하세요.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장기요양기관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감염, 욕창, 낙상, 탈수, 배변, 관절 구축, 치매, 노인학대 등은 수급자 어르신께서 주로 생활하시는 공간인 가정 내 그리고 장기요양기관 내에서 안전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이 됩니다. 특히 주간 또는 야간에 한정된 시간 동안 어르신을 보호하는 재가기관의 특성상 수급자 어르신의 안전하고도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위해서는 수급자 어르신 또는 보호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관리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의 평가에서는 주간보호시설 신규 수급자 어르신께 급여 개시일로부터 토요일, 공휴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에 수급자 안전관리 교육을 제공할 것과 함께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시는 모든 수급자 어르신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급자 안전관리의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수급자 어르신께서 기관과 가정에서 안전한 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어르신과 보호자분들을 대상으로 급여 제공과 관련된 안전관리법을 담은 영상입니다. 영상에서 안내해드리는 감염, 욕창, 낙상, 탈수, 배변, 관절 구축, 치매, 노인 학대에 관한 내용들을 반드시 숙지하셔서 어르신께서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수급자 어르신 안전관리의 내용들을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먼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대한 것들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65세 이상의 만성 질환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고위험군에 속하죠.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숙지해서 우리가 감염을 꼭 예방해야만 합니다. 자,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보시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히 자주 손을 씻어 주셔야만 합니다. 또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시고요.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미 이제 생활화되어 있잖아요. 반드시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하셔야만 되겠죠.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는 방문하지 않고요. 발열, 호흡기 증상, 기침이나 목 아픔 등이 있으신 분들과는 접촉을 해서는 안 됩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외출, 모임, 여행은 자제하셔야만 하고요. 음식은 나눠 먹지 않고 식기류, 수건 등은 개별로 사용하셔야만 합니다. 최소 1일 3번 이상 환기를 시켜주시고 주기적으로 소독해 주셔야만 하죠. 자, 이번에는 코로나19 유증상자 행동수칙을 보실 텐데요. 먼저 유증상자라는 것은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기침이나 목 아픔 등이 나타나는 분들을 말하죠. 만일 38도씨 이상 고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콜센터 1339번 또는 지역번호 플러스 120번 또는 보건소로 즉시 알리시고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해야 되겠죠.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에는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진료 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여부도 상세하게 전달해 주셔야만 하겠죠. 두 번째로는요, 욕창 예방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보실 텐데요. 욕창이란 우리 몸의 조직이 오랜 시간 눌려 압박을 받을 때 발생하고요. 방치 시 심한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예방 및 조기 발견으로 적절한 치료의 시행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는 부위들이 욕창 발생 가능 부위들이거든요. 자, 그림에 이렇게 지금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죠. 특히 검정색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들은 욕창이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부위들입니다. 자, 욕창 예방은요, 누워 지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이 필요하고요. 하루에 2번 욕창의 징후가 나타나는지 그 피부도 관찰해야만 합니다. 침대에 깔아놓은 혼이불이 말리면요, 주름이 생겨서
욕창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평평하게 펴드리고요. 피부는 자극이 적은 비누를 사용해서 깨끗이 씻고 건조시킨 후에 로션으로 부드럽고 유연하게 하면서 통풍이 잘 되도록 해주셔야만 하겠죠. 소변이 묻어 축축하거나 대변이 묻어 있으면 즉시 갈아드리고 항상 건조하게 유지해야만 하고요. 고단백 음식, 생선, 치즈, 참치, 우유, 버터, 땅콩 같은 것들, 그리고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해야만 합니다. 또한 탈수나 수분 과다는 피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욕창을 예방하는 방법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낙상 예방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낙상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갑자기 넘어져서 뼈와 근육에 상처를 입는 사고죠. 특히 골다공증을 가진 어르신에 있어서는 골절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상태의 악화로 인해서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께서는 이 낙상에 대해서 매우 주의하셔야만 되겠죠. 먼저 가정 환경을 낙상의 위험으로부터 정비하셔야만 합니다. 자, 집안을 밝게 하고 특히 화장실 가는 곳은 밤중에도 적절한 조명을 설치하셔야만 되고요. 방이나 마루에 전선이나 전화선, 기타 물건들을 잘 정리정돈하셔야 되고, 실내 바닥은 미끄럽지 않게 하고 카페트는 귀퉁이를 안전하게 고정해서 미끄럼을 방지해야만 되겠죠. 변기와 욕조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고요. 변기의 높이를 앉기 쉽게 조절하면 좋습니다. 목욕탕에서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이 미끄럼 방지 매트를 구매해서 설치하시면 좋겠고요. 어르신의 방은 세면대와 목욕탕 가까이에 위치하면 더욱 좋겠죠. 그리고 길의 바닥을 평평하게 유지보수하고, 즉 턱을 제거하고요. 계단에는 꼭 손잡이를 설치합니다. 집 입구나 보도 주변 등 통행이 있는 곳의 야간 조명을 적절히 유지하시면 좋겠고요. 특히 일상생활에서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앉고 일어설 때 천천히 움직여서 어지러움에 주의하시고요. 뒷굽이 낮고 폭이 넓으며 미끄러지지 않는 편안한 신발을 착용하시면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은요, 보행기나 지팡이 등을 사용하시고요. 심한 실내외의 온도 차이, 지속되는 과로, 수면 부족 등은요, 낙상의 원인이 되니까 피하셔야만 되겠죠. 날씨가 춥더라도 너무 웅크리지는 마시고요. 앞을 보고 천천히 보행하셔야만 하고, 눈 온 뒤에 길이 미끄러울 때에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시고 거동에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으로 뼈와 근육을 강화시켜 주시고요.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의 경우에는 보조기를 사용해야만 되겠죠. 기온이 올라간 낮에 적당히 햇볕을 쬐어서 뼈를 더 튼튼하게 해주시고, 자주 넘어지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적절한 보호 패드를 착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 번째로는 탈수 예방에 대한 부분인데요. 나이가 들면 몸 안의 수분이 줄고 갈증을 느끼는 정도도 덜하기 때문에 탈수로 인한 건강 상태가 악화될 수 있음에 어르신 여러분은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탈수의 증상부터 우리가 보면요. 어딘지 모르게 원기가 없고요. 소변의 양이 줄거나 짙은 소변을 보거나 소변 보는 횟수가 줄게 되죠. 입술과 혀 등 입안이 건조하게 되고요. 침이 끈끈하고 말하기가 힘들어집니다. 피부가 탄력성이 없어지고 까칠까칠해지고요. 식욕 부진, 그리고 원인 모를 미열이 이어질 수 있고요. 두통, 현기증, 구역질이 느껴진다거나 목의 갈증이 느껴지는 것도 탈수의 증상이고요. 의식이 혼미해지고 평소와 달리 행동이 나온다고 하면 탈수의 증상이 될 수 있습니다. 탈수 예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는데요. 자, 먼저는 항상 지금 보셨던 탈수 증상을 관찰하셔야만 되겠죠. 특히 열이 있거나 설사가 계속될 때에는 더욱 주의하셔야만 하고요. 수분, 식사의 섭취량 및 배설량을 항상 관찰하고 필요시에는 기록도 해야만 합니다. 또 실내 온도 및 습도는 정상으로 유지하고 짠 음식의 섭취는 피해야만 되고요. 과일 섭취, 수분 섭취를 자주 하시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물을 몸 가까이에 준비해 두어야만 되겠죠.
야간에 소변 보는 것이 귀찮아서 의식적으로 수분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녁 식사 전까지는 되도록 조금 많이 수분을 섭취해 두십니다. 그리고 목욕 후나 운동 후 땀이 많은 계절에는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 주셔야만 되겠죠. 다섯 번째로는 배변 도움의 내용인데요. 변은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식습관을 비롯한 생활 습관을 통해서 숙변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께서는 생활을 하셔야만 합니다. 자, 배변 도움을 위한 관리 내용을 보시면요. 먼저는 섬유소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물을 섭취하셔야만 해요. 생과일, 조리된 과일, 녹색 채소, 생채소, 곡물류 등을 많이 드시고요. 수분을 또 많이 섭취하셔야만 합니다. 이른 아침에 찬물, 냉우유, 커피, 홍차 등은 직장 반사를 자극해서 배변에 도움이 돼요. 또 하루 2에서 3리터 정도의 수분을 나누어서 드시는 것이 좋고요. 규칙적인 운동,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걷기, 체조, 스트레칭, 자전거 타기 등을 하시면 좋습니다. 또 변이를 느낄 때에는 즉시 화장실에 가시고요. 배변 시에는 충분한 시간으로 배변을 보시고 또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유지하셔야만 되겠습니다. 또 배변 시에는 웅크리는 자세가 배의 압력을 높여서 도움이 되고요. 변비 유발 식품과 장내 가스 발생 식품의 섭취는 피하셔야만 되겠죠. 변비를 일으키는 음식물은 살코기, 치즈, 계란 등이고요. 장내 가스를 발생시키는 식품은 맥주나 탄산음료 같은 것들입니다. 복부 마사지를 자주 해주시면 도움이 되고, 지속되는 변비는요, 의사와 상의하셔서 하제, 완화제, 준하제, 좌약, 관장 등을 실시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하제는 장의 내용물을 배설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는 약제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관절 구축 예방에 대한 내용인데요. 수급자 어르신이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골격근의 수축력 감소 등으로 관절 구축의 증상이 생기는데, 관절 구축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관절 가동 범위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대부분 오랜 시간 움직이지 않았을 때, 그리고 고정된 자세에서 생기게 되는 것을 꼭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관절 구축 예방법을 보시면요. 관절 운동, 스트레칭을 포함해서 관절의 주변 인대나 근육을 강하게 하기 때문에 관절 구축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자, 먼저는 손가락 운동을 자주 해주시면 좋고요. 또 손목 운동, 팔 운동, 어깨 운동, 척추 운동, 무릎 운동, 발목 운동까지 관절에 해당하는 모든 부위의 운동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또 안마도 관절 구축 예방에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어르신의 손발이나 어깨를 주물러 드리는 안마만으로도 관절 구축 예방에 좋습니다. 안마 시간은 특정 신체 부위인 경우에는 5에서 10분 정도, 전신인 경우에는 20에서 20분 정도로 하고요. 안마는 항상 몸 가장자리에서부터 중심으로, 몸의 끝 쪽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쓰다듬어 올라가는 것이 알맞습니다. 손바닥을 피부에 직접 대고 손발의 끝에서 신체 중심을 향해서 한쪽 방향으로 가볍게 10에서 20회 정도 문지르시면 되고요. 엄지 또는 세 번째 손가락으로 근육을 누르고 원형 또는 나선형 모양으로 주무릅니다. 이때 한 곳을 2에서 3회 정도 주무르는 것이 적당하고요. 가볍게 주먹을 쥐고 새끼손가락 방향으로 두드리거나 전체 손바닥을 사용해서 가볍게 두드려 주시는 것도 적당하겠습니다. 자, 7번째는 치매 예방에 대한 부분인데요. 치매는 나이와 가족력,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질병 등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어요. 우울증 또는 의식을 잃을 정도로 머리를 다치거나 반복적으로 계속 충격을 받은 외상의 경우에도 보통 사람보다 치매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르신들께서는 치매가 발병하지 않도록 항상 예방에 주의를 기하셔야만 합니다. 자, 치매 예방법을 보시면요.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매일 신문을 보거나 독서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글을 읽는 것이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책 읽어주는 영상이나 강좌, 뉴스를 들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센터에서 제공하는 치매 예방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치매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겠죠? 그리고 집에 있는 것보다
주간보호센터에 나가셔서 활동을 하시고요. 운동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셔서 영양 결핍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 충분한 정도의 잠을 자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죠. 기억력 감퇴 및 치매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혈관성 치매를 일으키는 고혈압을 치료하고요. 또 뇌혈관, 심장, 모세혈관을 파괴하는 담배를 끊고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만 합니다. 또한 주기적인 운동을 통해서 비만을 예방하는 것 매우 중요하겠죠. 치매 예방에 좋은 음식들도 알아두셔야만 하는데요. 치매를 예방하는 데는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치매 예방에 좋은 음식은요, 두뇌 활동에 도움이 되는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를 섭취하시는 것이 좋은데, 이는 시중에 판매되는 캡슐 형태로 섭취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등푸른 생선을 섭취함으로써 얻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통곡물과 녹색 잎채소는요,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돼요. 통곡물은 적어도 하루 3번 정도 식단에 넣는 것이 좋고요. 초록 잎채소는 주로 케일과 시금치, 브로콜리 등의 채소인데 비타민 A와 C 그리고 다른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치매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건강을 챙기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호두에는요, 불포화 지방산과 섬유질, 황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5회 정도 견과류를 챙겨 드시는 것이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와 반대로 버터와 마가린, 치즈, 패스트푸드와 붉은 고기 등은 치매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섭취를 삼가하시는 것이 좋겠죠. 8번째로는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르신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노인학대라고 합니다. 노인학대 유형을 보시면요. 먼저는 신체적 학대, 힘이나 도구를 이용해서 어르신께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고요. 정서적 학대는요.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비언어적 행위를 통해서 어르신께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모든 행위들이에요. 그래서 어르신을 무시하거나 대화 단절하거나 의사결정 등 의미 있는 일에서 배제시키는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또 성적 학대는요.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라든지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강제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하고요. 경제적 학대는 착취라고도 하는데 어르신의 의사에 반해서 어르신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들을 말합니다. 자, 방임은요, 부양 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해서 어르신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들을 말하는데요. 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들이 포함이 됩니다. 자, 유기는요, 보호자 또는 부양 의무자가 어르신을 버리는 행위인데요. 자, 이러한 노인 학대가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 보시는 1577-1389번 또는 국번 없이 110번에 신고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노인 학대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전화번호 1577-1389번 또는 110번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셔서 신고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수급자 어르신 안전관리의 내용들을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어르신의 가정과 장기요양기관에서 감염, 욕창, 낙상, 탈수, 배변, 관절구축, 치매, 노인학대를 예방해서 어르신께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과 뜻을 모아주시기를 꼭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교육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